회사는 한 달에 300, 타일은 일주일 300. 정신없었던 겨울이 지나갔죠. 겨울에 일감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일이 적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겨울 한철 정신없었던 하자보수가 끝나면 겨울 동안 지켜봤다가 봄에 시공을 맡기시는 고객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4월까지는 간간히 일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에 비하면 1-20% 정도밖에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견적문의가 하루에 20통에서 30통 오던 게 이제는 한 통에서 2통만 오게 될 건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6년 동안 해보니까 정상적인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6년 동안 일하면서도 봄, 여름, 가을에도 일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4월 셋째 주까지는 주말 빼고 평일 모두 아직도 일이 꽉 차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4월 셋째 주까지 거의 쉬지 않고 평일은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거겠죠. 저번 달까지 한 아파트에 바닥 타일 200장 정도를 교체했고요.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바닥 타일 400장을 교체하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전히 세대 공사가 더 많습니다. 아파트 공용부 바닥 타일 수리가 얼마나 큰 공사이고 단가가 센지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거의 해마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정말 큽니다. 어떻게 비수기에도 이렇게 공사가 많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간단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핵심은 바로 앞에 손해가 아니라 멀리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제 막 일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단골 고객과 부동산, 관리실 이런 인맥이 적기 때문에 일을 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훨씬 많게 됩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버텨가다 보면은 점점 단골도 생기고 부동산 소장님들과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인맥이 매년 계속 늘어가겠죠. 그분들은 또 일을 제대로 해서 뒷말이 나오지 않는 업자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소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시공을 깔끔하게 해주면 다음번에도 불러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저는 비수기에는 부동산 소장님들 덕분에 먹고 살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몇몇 아파트 관리사무소와도 친분이 쌓이면서 비수기에도 일을 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여러 아파트를 다니다 보면 입주자위원회 또는 관리단에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지 않는 곳도 있고 2-3만 원을 달라는 곳도 있고 많으면 5만 원에서 7만 원을 달라는 곳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타일 수리 공사는 작은 공사에 속하기 때문에 견적 대비 엘리베이터 비용이 과도하다 싶으면 격리 주임님들께 시공비를 알려주거나 타일을 몇 장만 교체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면 융통성 있게 엘리베이터 비용을 받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타일 수리 공사의 경우에는 챙겨서 올라갈 장비가 매우 적죠. 그리고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나 또 이사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오래 사용하는 그런 공사도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그냥 공사하게 해주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큰 공사를 해야 할 때도 생기겠죠. 가령 화장실의 벽 타일 한 면을 다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처럼요. 대부분은 이 정도만 교체하지만 많이 교체할 때는 한 면을 전체 해야 되니까 철거 소음도 엄청나겠죠. 철거 시간이 못해도 30분, 길면은 1-2시간 정도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소음을 입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무조건 한 통 이상은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실에서 편의를 봐줄 수가 없겠죠. 이런 큰 공사는 반드시 미리 신고를 하고 엘리베이터 비용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비용을 냈고 또 전유 부분에 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이 공사에 대한 안내를 저 대신 해줄 수 있게 되죠. 공사를 많이 다녀보면요. 저는 공사하고 있는 이 세대에 관리실에 공사 신고도 했고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공사 안내문까지 1층과 엘리베이터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얌체같이 신고 없이 몰래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안내문도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안내문을 안 써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철거하는 소음까지도 입주민들은 다 제가 내는 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에 반드시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편입니다. 저 말고 공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신고가 되어 있는지요. 관리실 격리 주임님들도 이런 신고를 해드리면 바로 시설 직원들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죠. 관리실에 공사 신고를 하면 엘리베이터 비용을 내야 할까봐 몰래 공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개선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 규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인테리어에 비해 간단한 타일 수리는 엘리베이터 비용을 받지 않는 곳도 있고 또 과도하게 청구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몰래 공사를 하다가 들키면 그 이미지의 타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관리실과 친해지려면 이런 얌체 같은 행동은 하면 안 되겠죠. 몇만 원 아끼려다 보면요. 몰래 공사하니 마음도 불편하고 관리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차버리는 격이 됩니다. 공사 신고를 할 때에는 격리 주임님들을 보게 되죠. 먼저 그분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비 수납을 해야 할 때도 군소리 없이 주면 되죠. 격리 주임님들이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기후율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성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공사업자라면요. 그런 건 입주민으로서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관리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 이미지가 여러 번 쌓이면 그분들이 먼저 물어보게 되죠. 공사를 자주 하시네요? 타일만 하시나요? 업체명은 뭔가요? 어디 지역에서 주로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무조건 명함을 주시면 됩니다. 분명 조만간에 전화가 한번 올 거예요. 원래 관리실에서는 입주민이 타일 수리 관련 문의를 해도 잘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관리실에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관리실과 좋은 이미지를 많이 쌓았다면 그리고 공사 신고를 하러 늘 오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관리실에서도 우리 연락처를 넘겨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관리실과 많이 친해졌는데요. 그런 비슷한 이유로 부동산 소장님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관리실과 부동산은 서로 인프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1단지, 2단지, 3단지 또는 1차, 2차, 3차로 나뉜 경우라면 이 소장들은 각각 다르지만 소장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장님들도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물건이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타일 수리를 하게 되고 또 잘하는 업체를 찾으면 서로 소개해주기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눈앞에 손해 때문에 멀리 보는 식견을 가지지 못하면 해마다 겨울만 바쁘고 봄, 여름, 가을은 손가락만 빨게 되는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큰 숲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천타일이었습니다.